네, 반갑습니다. 네,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양리학교실에 있는 장그나라고 합니다. 네. 네, 학생들한테 이제 잘 전달할 수 있는 강의가 되어야 되는데, 제 강의가 재밌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저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졸릴 수도 있는데요. 좀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 강의 주제는 뇌 속 청소 부인 마이크로글리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입니다. 치매가 늘어나는 이유부터 해서 알츠하이머병의 뇌에 대해서도 저희가 살펴보고요. 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들, 그 중에 마이크로글리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알츠하이머병과 마이크로글리아의 어떤 관계성, 이걸 조절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알츠하이머 치매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죠. 보시는 바와 같이 2025년에는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이제 그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20% 정도 이상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회가 노령화되어 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고령화되면서 가장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치매일 것입니다. 그래서 치매라는 이제 보시면은 치매도 전 세계 치매 환자가 2050년에는 200만 명, 1억 5,2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3초에 1명 정도로 치매가 진단되고 있을 정도로 치매 환자가 굉장히 빠르게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란 정상적인 노화에서도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정상 노화에 비해서 치매 환자에서는 뇌 속에 있는 세포들이 망가지면서 급속도로 이렇게 빠르게 인지와 기억력들이 이제 감소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럼으로써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질병이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치매의 증상을 보시면은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시간적인 장소에 대한 그런 감각이 좀 떨어지게 되고, 공격성과 우울증과 같은 감정의 변화들도 일어나고 의사소통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동반하는 것이 치매인데요. 치매 환자의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MRI라고 하는 뉴로 이미징 기법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보면은 정상인 뇌에서는 이렇게 하얀색 부분과 까만색 부분이 보이는데, 흰색 부분이 이제 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점점 이제 뇌세포가 줄어들수록 까만 부분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 환자에서는 이렇게 좀 하얀색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하는 반면, 이렇게 말기로 갈수록 이렇게 까만색 부분이 말기로 갈수록 까만 부분이 훨씬 더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기에는 치매 이제 뇌세포가 70% 정도 정상인에 비해서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가 이렇게 신경세포들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쭈그러드는 것을 위축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가 이렇게 신경세포들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 외에도 또 특징적인 변화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에서는 그린 색깔을 띠고 있는데, 이렇게 알츠하이머 치매에서는 좀 붉은색으로 이제 붉은색을 띠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뇌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단백질이 침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밀로이드 플락이라고 하는 단백질 덩어리들이 이렇게 침착이 되어 있어요. 그거 외에도 타우라고 하는 단백질 덩어리들도 이렇게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상인 뇌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이런 단백질 덩어리들을 알츠하이머 환자 치매 뇌에서는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만든
만들어지는 걸까? 왜 생기는 걸까? 연구자들이 연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보시면은 APP라고 하는 정상적인 단백질들에서 이런 베타 세크리테이즈나 감마 세크리테이즈라고 하는 효소들에 의해서 이렇게 잘라지면서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이런 짧은 단백질 단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 개, 두 개 모여서 잘 뭉쳐요.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친화력에서 이렇게 4개 이상 이렇게 여러 개의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들이 뭉치는 거를 우리가 올리고머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뭉쳐가지고 섬유상의 이런 베타시트 구조를 만들면 그걸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이라는 것을 이제 형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아밀로이드 플락이다. 그 다음에 타우라는 단백질의 덩어리들도 아까 확인을 하셨는데, 이 타우라는 단백질은 원래 미세소관이란 거 아시죠? 미세소관. 우리 세포 내에서 골격을 이루고 있는 마이크로투불이라고 하는 미세소관이 있어요. 그런 미세소관을 잘 연결해 주기 위해서 타우라는 단백질들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인산화가 되면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또 얘네들 타우 단백질들도 이렇게 서로 뭉쳐요. 뭉쳐서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타우 웅집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정상적인 신경세포들에 영향을 미쳐서 신경세포가 죽도록 이렇게 만든다고 이제 연구 결과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밀로이드 플락, 타우 웅집체 요거는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세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겠죠? 여기 학생들은 또 과학 중점 학교다 보니까 배경지식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이제 제가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어쨌든 뇌 속에 있는 세포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가 신경세포만 있을 것 같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신경세포 또는 뉴런이라고 하는 이렇게 세포가 있고요. 이런 주황색으로 보이고 있는 신경세포들 외에도 이 신경세포 주변에 별악교세포라고 하는 연두색으로 보이는 세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갈색으로 보이는 미세악교세포, 오늘 저희가 관심 있게 볼 세포입니다. 굉장히 작죠? 다른 세포들에서 작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글리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세악교세포 또는 영어로는 마이크로글리어라고 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경세포를 긴 축삭을 이렇게 싸고 있는 세포가 하늘색 세포가 하나 보입니다. 이런 세포들을 희소돌기 악교세포라고 합니다. 이런 희소돌기 악교세포는 신경세포들의 이렇게 싸는 미엘린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만들고 있는 세포인데요. 각각의 세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신경세포라고 하는 거는 뇌 속에서 어떤 정보들을 전달하는 약간 전서줄 같은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이나 감각이나 이런 기억이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신경세포고요. 그 다음에 이 별악교세포라고 하는 성상세포, 이제 별처럼 생겼죠. 그래서 성상세포라고도 하고 별악교세포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별처럼 생긴 세포는 뇌의 어떤 이제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뇌를 구조하고 지지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세포이고, 또 뇌 안에서 그 뇌와 그 혈액 사이에 이제 장벽이 존재를 합니다. 이걸 뇌 혈액 장벽이라고 하는데, 뇌 속으로 물질들이 아무거나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좀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장벽이 있는데, 이런 장벽을 만드는 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세포이고, 그거 외에도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물질들을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희소돌기 악교세포는 이렇게 보면 신경세포를 이렇게 돌돌 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선의 피복을 연상을 하시면 되는데, 전선에서 피복이 감겨 있는 이유가 이제 잘 전기가 누설되지 않고 잘 전달되려 하는 역할인 것처럼, 희소돌기 악교세포도 이런 미엘린 시스를 형성함으로써 이 정보가 빠르게 잘 전달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세포가 희소돌기 악교세포입니다. 그거 외에 이제 미세악교세포라고 하는, 오늘 이제 저희 주인공이 마이크로글리어는 뇌 안에서 청소부 역할도 하고 외부의 침입자가 잘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뇌 속에 있는 면역세포에 해당합니다.
이런 세포들은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들과 세포들 간에 서로 이제 연결되어서 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미세아교세포랑 신경세포가 같이 협업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경세포가 잘 기능하지 못하는 신경세포들은 또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미세아교세포가 하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또 미세아교세포와 별아교세포가 같이 협업을 해서 뇌 안에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뇌 환경을 적절히 잘 조절하는,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미세아교세포와 희소돌기 아교세포도 같이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희소돌기 아교세포가 미엘린을 만들고 있는데, 미엘린 실스가 이제 손상이 되면 손상된 것들을 이렇게 또 제거하는 하고 복구하는 것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미세아교세포와 혈관 내피세포도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아까 혈액과 뇌 안에 어떤 물질들이 침투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방어하는 역할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마이크로글리어라고 하는 이 세포가 어떤 일을 하는 세포일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세포는 뇌 안에 있는 면역세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면역세포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이 외부에서 뇌 안으로 침입자가 들어오는지 잘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뇌 속에 쓰레기들이 쌓이지 않도록 불필요한 그런 주구세포나 그러면 단백질 찌꺼기들을 잘 빨리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런 마이크로글리어의 면역세포를 우리가 실제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 안에 존재하는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조직이고요. 이 빨간색 형광으로 반짝반짝 보여지는 것이 미세아교세포예요. 그래서 이런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는 아까 특징적으로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이라는 것이 존재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이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입니다. 이런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을 이렇게 미세아교세포가 여러 개가 이렇게 달라붙어서 감싸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서 이런 플락들을 미세아교세포가 뭔가 제거하기 위해서 달려들어서 뭔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알츠하이머 병에서 이제 마이크로글리어의 이중성이라고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이런 미세아교세포는 정상적으로는 잘 청소하고 이렇게 외부를 잘 감시하는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착한 세포예요. 그런데 이런 세포가 너무 과활성화되면은 오히려 뇌세포를 이제 영향을 주는, 염증을 유발해서 뇌세포를 죽게 하는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정상적인 상황에서 미세아교세포는 이렇게 신경 영양인자를 붓거나 이렇게 해서 뇌를 잘 보호하고 있죠. 그런 반면 이런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가 침착된 그런 알츠하이머 치매 뇌에서는 이 미세아교세포가 이렇게 뚱뚱하게 변했어요.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폴로지가 이제 형태가 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화가 난 이런 미세아교세포들은 염증 유발인자들을 막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에 의해서 신경세포가 손상이 있거나 신경세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이 미세아교세포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세아교세포가 염증을 줄이고 뇌를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었고, 이런 약물이나 유전자 조절, 이런 천연물 등 다양한 접근법으로 이제 미세아교세포를 조절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미세아교세포가 이런 불필요한 물질들을 막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포식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포식작용은 어떻게 일어날까? 또 연구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들여다봤더니 자가포식 리소좀 시스템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세포 내 불필요한 물질들을 이렇게 제거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보시면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알츠하이머 치매에서는 뇌에 어떤 물질이 쌓인다고 했죠?
아밀로이드 플라카, 여기 보면은 타우, 응집체 두 가지가 특징이라고 했죠. 이런 것들이 뇌에 이렇게 쌓였어요. 그러면은 아까 미세학교 세포가 그 물질들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걸 확인하셨죠. 그러면 그 감싸고 있는 그 미세학교 세포 내에서는 이렇게 보면 파고포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가서 우리가 흡사 물고기 잡을 때 그물망을 치듯이 얘를 이렇게 감싸게 됩니다. 그래서 파고포라는 것이 생기고 얘가 이렇게 감싸서 격리를 시켜요. 그거를 자가포식 소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많은 단백질들이 관여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뒤에 슬라이드에서 계속 나올 거 중요한 마커를 2개 정도는 여기 표시를 했습니다. P60이라는 것과 LC3라고 하는 단백질들이 뒤에 저희가 계속 마커로 사용할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자가포식 소체를 만들어서 이제 뇌에 위해를 가할 물질들을 이렇게 격리를 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게 격리만 해서는 얘네들이 없어지지가 않죠. 이거를 격리를 한 다음에 얘를 분해를 해서 없애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리소좀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리소좀은 배우셨죠? 네, 훌륭합니다. 그래서 리소좀이라는 이제 그런 세포 내 소기관이 이렇게 와서 같이 융합이 됩니다. 이렇게 융합을 해서 자가용해 소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러면 리소좀 안에는 많은 분해 효소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 분해 효소들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격리시킨 그런 단백질 덩어리들을 분해가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자가포식 리소좀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우리 뇌에 아까 불필요하게 쌓이는 독성 물질인 이런 아밀로이드 베타 응집체나 타우 응집체들이 사라져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뇌에 이렇게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 응집체들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병이 유발되고 질병이 심화되는 상황이 유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서 이런 자가포식 리소좀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이 맞나 이렇게 이제 연구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연구 결과들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정상인과 그 다음에 아래쪽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뇌예요. 이렇게 2개의 뇌 조직, 뇌에 있는 조직에서 이제 염색을 해서 살펴봤더니 아까 우리가 자가포식 소체라고 하는 거에서 중요한 마커인 LC3라고 하는 마커와 P60이라는 단백질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정상에 비해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서 많이 축적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타우 단백질과 P62라고 하는 단백질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서 이렇게 같이 축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분해되어야 되는데 분해가 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자가포식 소체가 리소좀과 잘 결합을 해야지만 얘네들을 분해를 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리소좀이 결합되는, 융합되는 단계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소좀이 이렇게 자가포식 소체에 잘 융합되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분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뇌 속에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가포식 소체와 리소좀의 융합이 억제되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죠. 그러면 이런 자가포식 리소좀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활발하게 잘 돌아갈 수 있게 해주면은 이러한 뇌에서 불필요한 그런 독성 물질들을 빠르게 제거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연구를 했더니 이런 자가포식 리소좀 시스템을 조절하는 인자가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오토파질 레귤레이터라고 하는 자가포식 조절자라고 해서 우리가 AR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AR이라는 인자는 이런 자가포식 소체에서 필요한 단백질들을 잘 발현할 수 있도록 이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AR에 의해서 필요한 단백질들이 잘 생성이 되는 거죠. 잘 생성이 돼서 자가포식 리소존 시스템이 원활하게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R을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돼서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조금 어렵죠? 아니에요? 잘 이해하고 계신다고요? 네, 훌륭합니다. 네. 저희 연구실에서는 보시면은 이런 자가포식 리소존 경로에 아까 조절하는 핵심 인자인 이 AR이라는 단백질이 이 미세악교세포, 아까 마이크로글리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을 했고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AR이라는 그 단백질이 잘 발현을 올리면 마이크로글리아에서 그러면은 이러한 자가포식 리소존 경로가 잘 돌아가서 찌꺼기를 잘 없애줘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알츠하이머병의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여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할 수 있을까요? 쉬울까요? 어렵죠.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츠하이머 치매를 연구하기 위해서 사람 대신 우리가 마우스 모델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특징들, 뇌에서 그럼 뭐가 생겨야 되죠? 아밀로이드 플락이 뇌에 침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인지 기능이 저하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한 치매 마우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치매 마우스에서 뇌를 꺼내가지고 그러면 실제 아밀로이드 플락이 쌓여 있나 확인을 하는 거죠. 보면은 정상과 치매 마우스를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했더니 정상세포에서는 아밀로이드 플락을 우리가 염색해서 볼 수 있는 티오플라빈 S나 이렇게 6E10 같은 그린과 레드 형광이 하나도 안 보이죠. 하나도 안 보이는데 치매 마우스에서는 이렇게 그린색과 레드,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뭐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치매 마우스는 사람처럼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처럼 뇌에 아밀로이드 플락이 쌓여 있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상 마우스와 치매 마우스에서 마이크로글리아도 저희가 이렇게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치매 마우스의 기억력을 우리가 어떻게 떨어졌는지 알 수 있나?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행동 실험들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와이메이즈, 패시브 어보이던스 테스트, 모리스 워터메이즈 요런 이제 행동 실험들을 통해서 실제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마우스들이 정상에서는 기억력이 정상인데 치매 마우스에서는 기억력이 떨어졌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다 했습니다.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마우스와 또 저희가 오늘 주제인 이제 주인공인 세포가 뭐라고 했죠? 그죠? 마이크로글리어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글리어에 저희가 초점을 맞췄죠. 그래서 마이크로글리어에만 우리가 아까 또 중요하게 보고자 하는 단백질이 우리 이름을 AR이라고 붙였죠. 그래서 그 AR이 잘 발현되도록 하는 마우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AR이라는 그런 마우스를 만들기 위해서 좀 복잡합니다. 조금 집중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AR을 발현하는 마우스와 미세악교세포에만 그 AR이 발현되길 원해요, 저희가. 그러면은 크리라고 들어보는지 모르겠지만 이 미세악교세포만 타겟하는 CX3, CR1을 크리 마우스를 서로 교배를 해서 미세악교세포에만 특이적으로 AR이 발현하도록 만드는 마우스를 만들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부터 AR 마우스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 AR 마우스에 우리가 어떻게 했죠? 미세악교 세포에만 이 AR이 발현되도록 했어요. 그걸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상 마우스와 AR 마우스를 비교를 했습니다. 이 빨간색은 미세악교 세포를 염색한 거예요. 그래서 미세악교 세포는 양쪽에 다 있죠. 다 있는데 AR은 어디에만 있어요? AR 마우스에 있는 마이크로글리어에만 AR이 발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AR 마우스에 AR이 잘 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2개월령의 이제 이 마우스에다가
타목시펜이라는 걸 주면은 이 마우스의 뇌에 AR이 잘 발현을 해요. 어디에? 미세아교 세포에만. 그렇게 해서 이 브레인을 꺼내가지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글리아만 잘 추출을 했어요. 잘 추출을 한 다음에 리얼타임으로 이 마이크로글리아가 잘 자라는지를 확인을 쭉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7일 동안 쭉 추적 관찰을 한 거죠. 이렇게 보면은 마우스에서 마이크로글리아를 분리해서 배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글리아가 이렇게 쭉 7일간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뭘 했냐면 우리가 마이크로글리아에 아까 뭘 중요하다 했어요? 자가포식 리소좀 기능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은 리소좀이라는 거가 여러분들이 배우셨겠지만 리소좀은 pH가 낮아요. pH가 낮아요. 그래서 산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했냐면 pH 로더라는 게 있는데요. 이 pH 로더가 정상인 pH 7.4에서는 형광을 띠지 않아요. 근데 pH가 뚝 떨어지면 리소좀 내로 들어가서 pH가 뚝 떨어지면 얘가 그린색, 빨간색 형광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험들을 좀 해봤는데 좀 이해 조금 어렵지만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이 올리고머리 A베타라고 아밀로이드 베타에다가 pH 로더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이 마이크로글리아가 이 올리고머리 아밀로이드 베타를 잡아먹겠죠. 이렇게 잡아먹게 되면은 이게 마이크로글리아 안에 쏙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리소좀에 의해서 얘가 분해가 되어지려면 빨간색으로 이제 형광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밀로이드 베타는 톡식한 물질이라고 했죠. 그러면 신경세포에 세포 사멸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얘가 원래 형광이 없었는데 마이크로글리아가 이 아밀로이드 베타를 잡아먹음으로써 얘가 빨간색으로 형광이 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험들을 했고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글리아가 이런 올리고머리 A베타를 잘 잡아먹는지를 본 거예요. 그러면 정상인 쥐와 AR이라는 쥐를 서로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면은 빨리 잘 잡아먹어서 없애야 되는 게 얘네들의 중요한 역할이죠. 그리고 봤더니 정상보다 이런 AR이라는 마우스에서 이런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거를 더 빨리 이렇게 잡아먹어서 이제 이렇게 빨간색 형광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글리아가 자가포식 리소좀 기능이 좋아지면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을 잘 제거를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이크로글리아가 실제로 그러면 이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할 때 자가포식 리소좀 기능을 통해서 이걸 제거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제거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자가포식 소체를 만든다고 했죠. 격리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AR이라는 이제 그 마우스와 정상인 마우스에서 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염색을 해봤더니 24시간 후에 이제 확인했더니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이 AR이라는 마우스에서 아밀로이드 베타가 더 빨리 많이 없어진 거예요. 제거가 잘 되었다. 더 빨리 제거가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리소좀이 중요하다고 했죠.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리소좀이 또 정상보다는 AR이라는 마우스에서 리소좀이 더 많이 증가돼서 리소좀에 의한 자가포식 이런 작용이 더 활발히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다음은 뭐냐면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굉장히 독성이 강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들은 세포에서 유해한 활성산소라는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런 활성산소가 의해서 세포가 이제 죽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정상보다 AR이라는 쥐에서는 아밀로이드 베타를 더 빨리 제거를 하게 되면 이런 유해한 활성산소가 또 더 낮게 나올 겁니다. 그거를 DCFDA라는 검사법을 사용해서 했는데 이 DCFDA는 DCFDA를 이제 저희가 딱
처리를 하면 세포 안에서 이제 유해한 활성산소가 많으면 그것에 의해서 DCF라는 물질로 이제 떨어져 나와요. 그러면 얘가 그린 플로로선스를 띱니다. 초록색 형광을 띠게 됩니다. 이런 그 형광을 측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포에 이 유해한 활성산소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이런 ARE를 통해서 아밀로이드 베타가 빨리 제거가 돼서 이런 유해한 활성산소도 잘 제거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이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들이 세포를 정말 죽이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이런 실험 방법을 썼습니다. MTT라는 걸 통해서 세포가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이것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뭘 했냐면은 이제 이 마우스를 알츠하이머 치매 마우스 모델과 서로 같이 합쳤어요. 그래서 그러면 알츠하이머 마우스 모델의 이런 자가포시 리소좀을 좀 활성화시키는 ARE라는 아까 앞에서 만든 마우스와 이제 서로 이제 같이 비교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좀 봤었는데, 이런 저희가 알츠하이머 치매 마우스에서는 정상보다 이렇게 아밀로이드 플락이 많이 침착되어 있고 그 주변에 마이크로글리아가 이렇게 많이 모여들어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정상에 비해서 이 치매 마우스에서는 이런 이제 그 자가포식 리소좀에 관여하는 단백질들이 훨씬 더 이렇게 제거되지 않고 많이 축적돼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실험 기법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좀 어렵죠? 그죠? 여기서는 이제 이런 자가포식 리소좀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양한 마커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구나,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오늘 관심 있게 보는 AR이라는 단백질이 정상에 비해서 이런 알츠하이머 치매 마우스 모델의 뇌에서 감소되어 있다라는 것만, 요것만 이제 기억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복잡한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쥐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보면 AR이라는 아까 좀 전에 만든 그 AR 마우스와 그리고 5XFAD라고 하는 알츠하이머 치매 마우스를 서로 교배를 해가지고 5XAR이라고 하는 마우스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 5XFAD는 무슨 마우스죠? 어떤 병을 앓는 마우스죠? 그죠?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는 마우스인데, 이 AR을 도입하게 되면은 이 치매 치료가 아까 어떻게 좀 나아질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증을 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5XAR이라는 마우스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마이크로글리아를 또 이렇게 뽑아내서 봤어요. 그러면 실제 이 5XAR이라는 마우스의 미세 악교 세포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 AR이 높게 발현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AR이 이렇게 보면은 밴드가 하나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AR이라는 밴드예요. 그래서 미세 악교 세포에 AR이 잘 발현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또 염색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빨간색이 마이크로글리아예요. 이 마이크로글리아에서 이 AR이라고 하는 초록색을 띠는 이 AR이 5XAR이라는 마우스에서도 동일하게 마이크로글리아에 AR이 잘 발현하고 있다, 이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저희가 이렇게 유전자형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제 쥐를 확인을 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가 치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알려면 아까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했죠. 뇌에서 아밀로이드 플락이 감소를 했을까? 그거랑 두 번째는 치매 환자는 어떻게 된다? 기억력이, 인지 능력이 떨어져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Y매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Y자처럼 생긴 메이즈죠. 여기 쥐를 이렇게 마우스를 딱 넣으면은 마우스가 호기심이 많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마우스들이 여기 각각의 암을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먹이를 찾으려고. 이렇게 그래서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냐면 단기 기억력을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어요. 쥐들이 들어갔던 암에서 나와서
들어갔는데 또 안 들어가고 다른 암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잘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에 비해서 이 치매진은 어때요? 이게 이제 이렇게 기억력이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던데 또 들어가게 되면 얘는 점수가 깎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차로 들어가는 비율이 정상에 비해서는 얘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5XAR이라는 마우스는 다시 좀 회복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파란색 발을 보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 패시브 어베이먼트 테스트인데 여기는 밝은 곳과 어두운 곳 두 개의 방이 있어요. 그러면 마우스는 야행성이에요? 아니면 주행성이에요? 야행성이죠. 그러면은 마우스는 이제 밝은 방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어두운 방으로 넘어가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밝은 쪽에 쥐를 넣어줘요. 그러면 얘는 어두운 속으로 싹 들어가요. 문이 있어서. 그래서 이걸 연습을 열심히 시키고 다음 날에 쥐를 또 밝은 색에 딱 넣어줘요. 그러면 어제 어두운 방 갔더니 아무것도 없었어. 안전해. 그러면은 이 쥐는 어떻게 돼요? 밝은 쪽에 넣어주면 또 쉽게 어두운 쪽으로 싹 넘어가겠죠. 그때 이제 문을 이렇게 딱 닫고 발바닥에 약하게 전기 충격을 찌리릭 줘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그거를 기억을 하겠죠. 전기 충격을 받은 걸 기억을 해요. 그러면 이 쥐들이 그 다음날 이걸 기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걸 회피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회피하고 싶어 하는 쥐들은, 기억을 하는 쥐들은 밝은색 방에 딱 넣어주면 쉽게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어두운 쪽으로. 쉽게 안 넘어가죠. 그래서 그거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밝은색 방에 오랫동안 머문 쥐는 이렇게 높은 점수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 치매쥐는 어때요? 쉽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금방 넘어갔고 이 5XAR이라는 마우스에서는 좀 더 오랫동안 이 밝은 방에 머물러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실험은 모리스 어터메이지라고 해서 수중 미로 실험인데요. 보시면은 이게 수조가 있어요. 또 이거는 쥐들이 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수조에다가 쥐를 이제 이렇게 넣게 되면은 얘가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수영을 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얘가 이제 여기를 탈출할 수 있는 곳을 찾아요. 그러면 이제 물 밑에 살짝 감춰져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를 열심히 수영하다 보면 이게 어디 쪽에 있는지를 인지를 하게 됩니다. 공간학적으로 이제 기억력을 테스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열심히 쥐를 학습을 시켜요.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점점 쥐들이 학습 능력이 뛰어난 쥐들은 굉장히 빠르게 이 플랫폼을 찾아서 올라가 있어요. 근데 기억력이 나쁜 쥐들은 며칠간 학습을 시켜도 계속 뺑뺑뺑 돌면서 플랫폼까지 찾는 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훈련 마지막 날에 쥐를 테스트한 결과예요. 보면은 여기에 플랫폼이 있는데 정상인 쥐들은 넣어주자마자 바로 플랫폼을 빠르게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5XFAD 쥐들은, 치매 쥐는 계속 수영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AR 쥐들은 여기 플랫폼에 좀 더 많이 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통해서 이제 우리가 쥐들의 기억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보면은 그래서 정상 쥐에 비해서 치매 쥐에서는 기억력이 떨어져 있고, 이 AR 쥐는, 5XAR 쥐는 다시 기억력이 좀 회복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옆에는 이제 이 쥐가 수영하는 속도나 수영한 거리나 이런 것들은 평균적으로 비슷하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걸 통해서 5XAR의 마우스가 기억력, 인지 기능이 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뇌 조직을 확보를 해서 뇌 안에서 이렇게 아밀로이드 플라그의 침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염색을 했는데 앞에서와 동일하게 티오플라빈 S와 6-이테인이라는 염색법으로 그린색과 빨간색 이제 형광 염색을 살펴보면은 정상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형광이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5XFAD에서는 어때요? 뭔가 초록색, 빨간색 반짝반짝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이는데 이제 위치가 뇌가 여기 마우스 내의 반쪽이에요. 반쪽의 단면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HP라고 되어 있는 것이 히포캠퍼스 해마라고 들어보셨어요? 해마? 이렇게 중요한 인지와 이제 기억력에 중요하다고 하는 뇌의 영역인데 이 해마와 여기는 CX라고 하는 건 콜텍스, 피질이에요. 피질 부분. 겉질이라고도 하고 피질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엔토리날 콜텍스라고 하는 이것도 피질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를 저희가 여기에 따서 분석을 해본 거예요.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이렇게 염색을 쭉 해봤더니 각각 치매쥐에서는 다 형광이 반짝반짝 많이 보였는데 5XAR쥐에서는 치매쥐보다 이렇게 좀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감소를 했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밀로이드 플라기 축적이 줄었네. 그럼 이거 왜 줄었을까? 왜 줄었을 것 같아요? 미세알코세포가 빨리 잘 제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제거를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아까는 염색만 해봤는데, 그러면 실제 뇌를 이렇게 뇌 조직을 갈아서 실제로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양이 감소됐나? 이것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백질 양을 확인을 했더니 이렇게 A베타 모노머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감소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미세알코세포가 아까 얘기했듯이 파고사이토시스를 하는 이제 포식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런 자가포식 리소좀 기능이 회복된 5XAR 마우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맞느냐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바원은 이 빨간색은 마이크로글리어를 염색한 거예요. 이 마이크로글리어에서 램프1이라는 거는 리소좀이라고 하는, 아까 이게 분해하기 위해서 리소좀이 필요하다고 했죠. 리소좀이 같이 염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5XAR 마우스에서는 이 램프1이 이제 잘 융합돼서 이 기능을 다 하고 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가포식 리소좀에서 중요한 마커라고 했던 P62, LC3라고 하는 단백질 레벨들도 이렇게 쭉 확인을 했더니 이제 이렇게 치매쥐에서는 이런 것들이 제거되지 않고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5XAR 마우스에서는 이 단백질들이 다시 잘 분해가 돼서 없어졌구나. 그래서 감소되었다라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를 통해서 뭘 알게 됐느냐 다시 확인을 해보면 마이크로글리어에서 AR을 과발현을 시켰어요. 단백질이 이제 잘 발현되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자가포식 리소좀 기능이 이제 좋아졌고 아밀로이드 베타가 제거가 잘 된다라는 것을 확인했고, 이런 아밀로이드 베타가 유발시킨 세포 독성이나 활성산소 이런 것들도 잘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가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마우스 모델에서 자가포식 리소좀이 잘 작동 안 한다 이런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글리어에서 AR이 잘 발현되도록 하는 그런 마우스 모델을 만들었고, 이런 AR이 잘 발현이 되면 그거를 알츠하이머 치매 마우스 모델과 다시 교배를 통해서 이제 이런 5XAR이라는 마우스를 또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이 해당 마우스에서 마이크로글리어에서 AR이 잘 발현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죠. 그리고 이 5XAR 마우스가 어떻게 됐어요? 아까 여러 가지 행동 실험들을 쭉 해봤더니 인지 기능이 손상되었었는데 이게 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뇌조직에서 아밀로이드 플락을 확인했죠. 그때 플락이 어떻게 됐죠?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5XAR 마우스에서 또 자가포식 기능이 다시 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단백질들의 이제 수준을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마이크로글리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했죠. 아까 어떤 역할을 한다 했죠? 뇌내에서 불필요한 물질들, 특히 독성인 단백질,
치매에서는 아밀로이드 베타 이런 것들을 타우 음집체 이런 것들을 잘 제거를 해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아까 자가포시 리소좀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했고 그것들에서 AR이라는 이제 그런 이거 자가포시 리소좀을 조절하는 인자들을 잘 발현시켜 줬더니 이런 알츠하이머 치매 마우스에서 치료 효과를 우리가 인지 기능이 다시 회복되고 아밀로이드 베타가 제거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 결과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집중해서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네.